퀸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교보증권에서도 1분기 이제 실적 이후 리포트가 나왔죠. 컨센서스에 부합되는 실적이었다. 그리고 매출 원가율의 어떤 절감 속도는 빨라서 하반기 이제 개선 정도가 더 좋을 것이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주가는 종가상으로 19만 800원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증시 흐름부터 먼저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장 직전입니다만, 자, S&P 선물 같은 경우는 0.31% 강세고요. 다우 선물도 0.29% 강세, 나스닥 선물도 0.36% 강세입니다.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같은 경우 0.96% 강세고요. 유가는 상승, 금값은 하락세죠. 이번 주는 이제 매크로 변수에서 항상 이제 월 초에는 고용 지표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금리를 결정하는 연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 고용 지표는 항상 초에 나오고요. 노동부에서 그 전에 뭐 ADP라든지 뭐 주간 실업 수당, 근데 이제 그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신규 이제 취업자 수 관련되는 부분들이 올 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중순부터 말까지 CPI, 그 다음에 뭐 PPI, 그 다음에 뭐 이제 PCE, 요 이제 지표들이 나와서 이제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제 연준이 FOMC 통해서 이제 금리 관련되는 부분 하는데, 이 고용 지표들은 조금 나쁘게 나와서 이 경기 우려감으로 금리나 관련된 기대감이 소록소록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4월달 CPI, PPI가 이번 주 이제 현지 시간으로 14, 15일에 나오거든요. PPI가 먼저 나오고, PPI 이후에 이제 시차를 두고 이제 CPI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월말에 나오는 이제 PC 지표 자체를 좀 더 연준이 봅니다만, 그래도 이제 CPI, PPI가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이제 6월달 FOMC, 뭐 7월달 FOMC, 9월달 FOMC, 금리나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부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어떤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 어떤 이제 상황들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흐름을 좀 살펴봐 드리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도와 코스닥에서 어떤 매도세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거래소에서 이제 금융투자와 더불어서 소폭 매수고, 개인들은 이제 코스닥 중심이죠. 수급 차트를 조금 한번 살펴봐 드리면, 이 시간대별 의미가 이제 요 색깔로 나타나는 게 이제 외국인들 이 수급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매도를 하다가, 매도를 이제 11시 이후로 계속 매도를 했거든요. 아침에 좀 매수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시간대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을 좀 보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막판에 좀 이제 매수를 좀 했던 부분이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개인들은 이제 코스닥 중심으로 매수를 했고, 이제 거래소는 소폭 이제 이런 영향을 받아서 약보합세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 그러니까 코스닥의 가장 지수에서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2차전지와 제약바이오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 쪽에서는 상위에 있는 게 결국 이제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그 다음에 뭐 자동차, 뭐 금융, 이쪽이거든요. 이쪽에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집중되고, 코스닥의 이제 주 포인트인 2차전지하고 제약바이오 쪽은 이제 기본적으로 좀 매도를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코스닥하고 코스피의 괴리도가 지금 계속 이제 벌어져 있는 어떤 수급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한 100여 개 많았고, 코스닥 쪽에서는 2배 이상으로 하락 종목. 지수는 나름 이제 코스피가 뭐 2700선, 코스닥에서도 뭐 800선 이럽니다만, 종목으로 보면 좀 못 올라가 있다든지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이 훨씬 많은 게 이제 국내 증시거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연초에 좀 부진했다가 그 정책적인 이슈로 좀 반등들이 나오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수급에 이슈가 있는 주도주 형태로만 지금 등락을 하고, 순환매가 이제 주도주가 이제 좀 흐트러져 있는 상황에서 순환매가 이제 빠르게 좀 나오기 때문에 대응 자체가 좀 쉽지 않은 어떤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런 어떤 흐름 속에서 오늘
보시게 되면 하이닉스가 이제 금요일이어서 오늘도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22일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이런 흐름 속에서 영향을 받는 흐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금요일에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좀 반등 흐름들이 조금 나왔고 2차 전지 쪽에서는 이제 테슬라 영향을 받으면서 1분기 실적 이후에도 2분기 전망도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대부분 그렇게 좀 안 좋았기 때문에 흐름이 좀 나오고 있지는 않고요. 엔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MSCI 이제 지수 편입 관련되는 부분 이벤트로 조금 움직이는 흐름들이 지금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결정이 되게 되면 좀 이슈 소멸로 대부분 좀 이제 하락하는 어떤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약세입니다. 예, 셀트리온이 이제 1분기 실적 이후에 이제 정건사 리포터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자, 20만원대 어떤 도전들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밀려지면 안 된다라고 했죠. 지금 몇 달 동안에 굉장히 박스권 흐름에서 지금 있다가, 이제 올 달에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가면서 이제 박스권 돌파 흐름들을 나름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밴드 태깅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이제 지난주에 5일선 아래로 내려오면서 장중에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이 지금 저항대 역할로 이제 급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5일선을 이탈했던 부분, 물론 이제 밑꼬리는 나왔습니다만 5일선에 안착을 하지 못하면서 19만원 라인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뭐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3분봉을 좀 살펴봐 드리면 이제 장중에는 18만 8,300원대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지금 하반기 전망이라든지 1분기 기관들이 보는 어떤 흐름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중심의 어떤 수급이 조금 이제 다시 교란이 나오면서 19만원대 밑단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종가는 조금 갭업이 되었고 시간에는 600원 정도가 좀 빠지면서 19만원대 19만원대를 유지하면서 조금 더 강력한 부분은 이제 19만원 5천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그냥 20만원을 좀 넘길 수 있는 어떤 구간에서 이 플랫형이 나와야 되는 어떤 구간이니까 밀려지지 않는 흐름들이 조금 중요한 부분이고 이 자사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요일 날에는 5만 주까지 다 체결을 시켰는데 오늘은 9,586주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자사주 매입은 대응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매도와 외국계가 조금 이제 매수해서 좀 이탈하면서 이 흐름이 이제 그대로 지금 작용을 하는 부분에 봐야 되겠죠. 자, 현물 쪽에서는 UBS, 메릴린치, 신한항구 이런 공매도 쪽에서 이제 매도가 나오면서 그래도 밑꼬리가 나와서 이제 19만 원대를 유지하면서 이 구간을 올려내는 흐름들이 나오느냐가 이제 이번 주 흐름에서 일단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왕이면 20만 원대 윗단을 넘어가서 지긋지긋한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의 흐름에서 본격적인 어떤 상승 추세로 하반기 내년의 어떤 기대감들을 반영하는 흐름이 나오는 것이 셀트리온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겠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10만원대 안착을 못하고 다시 또 9만원대 중반까지 일단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진이 아니고 교보죠. 이 교보증권에서 나왔던 이제 리포트를 보게 되면 이제 비율을 보통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3% 증가한 7,307. 요게 이제 역대 매출 분기로는 가장 큰 흐름이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90%, 91.5% 감소한 154억입니다만 이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이제 부합했다. 이제 어떤 하우스에서는 컨센서스 대비해서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여기는 이제 목표 주가를 22만원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향으로 뭐 한양에 28만원, 삼성이나 이런데 25만원까지 올리진 않았습니다만 이 매수 의견은 지금 현재 주가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유지하는 어떤 흐름이고 내용을 보시게 되면 1분기 실적에서 합병을 앞두고 이제 감소했던 제품 매출이 전반적으로 일단 작년 4분기에는 이제 합병 이슈로 재고 때문에 이제 그 매출 관련된 영향을 받았습니다만 이제 1분기는 이제 합병 이후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어떤 매출로 일단 회복했던 점, 그 다음에 원가율 하락 속도가 예상보다 이제 좀 그 빨랐던 점,
그래서 재고 때문에 이제 이 원가율이 흐름인데 매출이 되면 이제 원가율이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에 따라서 원가율이 빨리 떨어진다라고 하면 PPA 관련되는 부분을 제외하면 하반기 이제 기대감은 여전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3월 예상을 상회하는 어떤 절감 효과를 이미 체감하고 있다. 매출 원가율 관련해서. 그다음에 이제 진펜트라의 이제 3월 출시 이후에 올해 연간 3,600원. 가이던스는 이제 한 6천억대인데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교보증권이 그렇게 막 공격적으로 이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들은 하반기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될지 여기에 따라서 이제 기관들의 목표주가 상향이 진펜트라의 어떤 매출과 수익성에 이제 영향을 미겠죠. 그래서 올해 매출이 3조 4,248억, 영업이익은 6,700억대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 원가율은 48%로 조정하는데 본래 셀트리온의 원가율이 한 30%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 부분들은 이제 분기에 따라서 달라지면서 교보증권도 매출 목표가가 달라질 것으로 일단 보여지네요. 그래서 기업 가치의 어떤 추가 상승을 위해서 진펜트라, 유플라이마가 잘 팔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향후에 이제 추가적인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기대감, 요게 이제 실적단에서는 일단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본격적인 2025년도에 이런 어떤 성장의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이제 하방보다는 상방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많아지는 어떤 국면이다. 이렇게 이제 뭐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하반기 본격적인 실적 기대감 관련되는 부분에서 KB증권의 이제 뭐 김혜민 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상각 비용 관련되는 부분이 일시적으로 감소합니다만 3분기부터는 이 부분들도 영향이 제한적인 흐름이니까 수익성에서는 견조한 흐름들의 어떤 기대감이 있는 거죠. 자, 오늘 이제 뭐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은 1138주고요. 순보유 장구는 올 9일 기준으로 330만 주대, 대차 거래는 상한보다 체결이 좀 많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장기적인 어떤 이제 19만원대 유지하면서 20만원대를 간통하게 되면 장기적인 25만원, 30만원 구간의 어떤 기대감은 여전히 뭐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서 흐름 보셔야 되겠습니다.